이것이 오라클이다. 7장 PLSQL 고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PLSQL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 타입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약간 고급 내용을 7장에서 다뤄볼게요. 그래서 6장과 7장이 이번 책에서 제일 핵심 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239페이지 오라클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오라클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종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숫자형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형식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쓰이고, 이제 넘버 데이터 타입만 알면 되죠. 거의 이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타입 형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자주 쓰일 만한 것들을 제가 별표를 붙여놨으니까요.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나머지 한 번씩 읽어만 보고, 별표 있는 것들만 좀 주의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버는 P와 S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처음에 P는 전체 자릿수와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가지니까 P는 전체 자릿수, S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P 같은 경우는 38자리까지 되고요. S는 127자리까지 됩니다. 굉장히 큰 수와 정밀한 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넘버는 대개 이제 범위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0승이에요. 부터 9.9에서 곱하기 10의 125승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유효 숫자는 38자리까지 표현이 되고요. 음수는 동일하고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요. 자, 예를 들까요? 예로 넘버 형식으로 1, 2, 3, 4, 5, 6, 7.89 값을 다음같이 저장돼요. 넘버 하면은 그냥 저장돼요. 그리고 넘버 구하면은 이제 9자리로 잡고 소점 아래에서 반올림합니다. 넘버 9,2 하면은 전체 9자리까지 하고 점 소점 아래 2자리까지, 소점 아래 2자리까지 표현이 돼요. 9,1 하면은 소점 아래 1자리까지, 그러니까 2자리에서 올라가는 거죠. 소점 아래 2자리에서 올라가고요. 넘버 별표 1하면요, 별표는 이제 전체 자릿수를 의미하고 1은 소수점 아래 한 자릿수,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별표는 pH가 38까지 된댔으니까 여기 38을 쓴 거랑 동일한 효과가 되는 겁니다. 7,-2는 소수점 앞으로 마이너스 2자리까지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자, 넘버 6 하면은 그냥 오류가 나요. 왜? 최소 7자리는 있어야지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넘버 타입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문자 데이터 형식 볼까요? 문자는 이제 우리 기존에 많이 만난 차 형식 있고 n차, 두 개는 이제 고정길이 문자형이에요. 차랑 n차인데, 차는 고정형인데 영문자를 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n차는 n이 들어가면 유니코드 한글 같은 게 들어가면 n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차를 하고 한글을 넣어도 돼요. 대신 2배로 잡아야 되니까요. 불편하니까 일반적으로 영문이나 숫자, 그러니까 영숫자가 들어간다 생각하면은 차로, 한글이 들어간다 그러면 n차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고정길이에요. 고정길의 의미는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가변 길이가 바차2와 n바차2 두 가지예요. 바차2와 n바차2. 가변 길이는 4000글자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 n자가 들어가면 한글 같은 유니코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얘네 4개는 굉장히 자주 쓰이죠. 그리고 C럽과 NC럽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굉장히 큰 글자들 넣을 때 쓰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소설책 같은 거를 넣겠다. 그러면은 글자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은 C랍이라고 한글 소설이다. 그럼 NC랍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최대 128TB까지 돼요. 그러니까 거의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차와 n차 고정 길이, 가변 길이 이제 비교를 하면요. 그리고 차 100을 잡잖아요. 그러면 ABC라고 세 글자만 넣어도 100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정 길의 의미예요. n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변 길은요, 바차2와 n바차2인데 얘는 바차2 100으로 잡고 ABC는 3개 넣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는 3자리만 차지해요. 그러니까 낭비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사실은 차보다 바차2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쓰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무엇을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요, 고정된 글자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차를 많이 쓰고, 글자 길이가 가변적이다. 그러면 바차2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n자가 붙으면 한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글자가 넘는 글자를 저장해야 될 때는
그 방금 봤듯이 C랍과 NC랍 얘네를 사용하면 돼요. 2천 글자 넘는 게 흔하진 않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소설책 같은 거를 저장하겠다. 그럼 당연히 2천 글자 넘겠죠. 그럴 때는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진 데이터 형식을 저장하는 거는 B랍이 있어요. B랍은 대용량의 이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림, 동영상, 음악 이런 것도 저장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B랍으로 형태로 잡으면 되고, 역시 128테라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저장이 됩니다. B 파일은요, 운영체제가 허용하는 최대 크기의 파일로 저장돼요. 그래서 대용량 파일을 데이터의 파일 형태로 저장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왜 쓰냐면요, 이 B랍을 하면 오라클이 관리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그래서 아무래도 오라클 성능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하지만 B 파일은 운영체제한테 넘겨요. 그러니까 오라클에 저장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운영체제가 실제 관리하기 때문에 B 파일을 쓰면은 오라클에서 부담이 좀 줄어들죠. 이거는 뭐 무엇이 맞고 틀린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B랍을 할 건지 B 파일로 할 건지 결정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B 파일은 운영체제에서 대개 크기를 4GB까지, 한 개 파일은 4GB를 허용하니까 4GB 정도로 제한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242페이지 날짜와 시간 데이터 형식 보면요, 주로 이제 데이트를 쓰시면 돼요. 대부분 데이트 쓰시면 내부전은 바이트 7바이트 잡고요. 뭐 기원전 이때부터 9999년까지 되고요. 연월일 시분초가 저장이 됩니다. 특히 이제 타임스탬프 같은 거는 밀리초까지 되고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데이트 형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데이트 형식 사용하면 되고, 이제 셀렉트 시스데이트는요 현재 날짜예요. 그리고 데이트 형식을요 제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꾸려면 to 언더바 차 있죠, 이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to 데이트 하면은 날짜 형식으로 바뀌고요. 이것도 우리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간간히 나올 테니까요, 그때 확인해 보죠. 그리고 기타 데이터 형식도 있는 거 로우 아이디 있고, XML 타입도 있습니다. XML을 저장하기 위한 타입도 있고요, URI 타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로우 아이디는 내부적인 물리적인 주소예요. 그래서 실제 그 필드, 그러니까 열이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인, 필드가 아니라 이제 그 로우죠. 로우가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인 주소인데요. 셀렉트 로우 아이디하고 뭐 어떤 테이블이든지 하면은 로우 아이디는 내부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 실제로 여기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인 주소다. 여러분이 이걸 직접 접근할 일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 주소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로우 아이디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랍과 B랍 활용을 볼까요? 오라클은 이제 랍 파일이 뭐냐면요, 라지 오브젝트 약자인데요,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배웠던 C랍과 B랍, 얘를 저장해요. C는 캐릭터 랍, B는 바이너리 랍, 이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만약에 영화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영화사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화 테이블. 그럼 영화 테이블에 무엇을 저장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각각 영화의 아이디 있고 영화 제목이 있겠죠. 그리고 감독, 뭐 주연 배우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했던 차나 아니면 N차 또는 N바차2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영화 대본이에요. 그렇죠? 각각 영화의 대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길겠죠. 이 대본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C랍이나 또는 NC랍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큰 내용이 이 하나에 들어가요. 여기 지금 그냥 샵샵샵 표시했는데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영화의 실제는 영화 동영상이죠. 동영상 파일. 영화 동영상도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랍과 B랍 활용도가 방금 말씀드린 영화사 또는 다른데 뭐 이미지를 저장한다든가 이런 데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은 실습을 해볼게요. 지금 말고 이따가 실습 5번에서 직접 이 구성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게요. 자, 유니코드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유니코드 데이터 형식은요, 만약 영문만 쓰겠다 그러면 차바차2 C랍을 쓰면 돼요. 그렇지만 한국어나 뭐 영어, 중국어 이런 걸 쓰고 싶다 그럼 앞에 N자를 붙인 N차, N바차2, NC랍 얘네를 쓰면 된다. 이게 유니코드 데이터의 핵심이에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뭐 유니코드 문자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여기를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좋은 예제인데, 간단한데 좋은 예제인데요. 여러분이 데이터 형식을 무엇을 지정할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때, 만약에 사용자 테이블을 만들 때 유저 아이디는 뭐 숫자다 그러면 넘버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한글 이름이 있다 그러면은 한글이니까 엠바차2 10 이 정도 잡으면 되고, 가변 길이죠. 왜냐면 글자가 이름이 뭐 짧은 것도 있고 좀 긴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영문 네임은 영어니까 바차2로 20자리 정도 잡으면 되고, 이메일도 한글이 안 들어가죠. 이메일은 그래서 역시 바차2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차2, 엠바차2나 바차2 얘네들을 한글이냐 영문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죠. 자, 245페이지 이제 변수의 사용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라클 PLSQL도요. 이제 다른 프로그램 언어처럼 변수를 쓸 수 있어요. 변수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약간 형식이 다르니까요. 그 형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러한 변수를 바인드 변수라고 표현도 해요. 자, 형태는 이거 declare 밑에서 변수 이름 데이터 형식 세미콜론, 변수 이름 데이터 형식 이렇게 변수를 지정하고, begin, end 이 사이에서 변수에다 값을 대입하고 select에서 변수를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에 값을 대입할 때는 콜론 이퀄로 대입을 해요. 그냥 이퀄이 아니라 콜론 이퀄로 대입하고, select의 열이름의 결과를 변수에 전용할 때는 select into를 쓰는 거예요. select 열이름 into 변수 이름 하면은 이 열이름에 대한 값이 이 변수 이름 2에 여기 들어가는 거죠. 필요하다면 이렇게 변수에 저장해서 그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는요, PLSQL 프로시저 아닌 여기 begin, end 요 사이에서만 생성되고 유지돼요. 이 밖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요 안에서 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 예제를 통해서 246페이지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직접 해보죠. 자, 이번에는 우리 초기화 시키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초기화 방식을 안 배웠었는데요. 우리 이 있죠, 이제 SQLDB 걔를 계속 쓸 거니까 아까도 막 이것저것 쓰느라고 막 지우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화하는 방식을 지금 해보죠. 앞으로 초기화합시다. 그러면 지금 방식으로 초기화하시면 돼요. SQLDB를. 자, 같이 한번 뜨고 나면은 사용해보죠. 자, 먼저 스키마를 삭제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스키마 삭제하고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죠. 자, 떴죠. 떴으면 자, 먼저 이 스키마를 삭제해야 되는데, 당연히 스키마나 이런 걸 삭제할 거는 누구한테 있죠? 시스템에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스키마를 스키마가 사용자랑 같죠. 스키마를 먼저 삭제하세요. 자, 시스템 들어가서 열면은 이제 요거를 할게요. 처음에 drop user SQLDB 하면은 이 SQLDB 스키마가 삭제되고, 캐스케이드 하면은 뭐 관련돼서 기존 사용자로 삭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세요. 써서 삭제 하면은 기존 사용자가 삭제가 돼요. 다 날라갔어요. SQLDB는. 그러고 나서 다시 만드는 거죠. 우리 요거 만드는 것도 했었어요. 했는데 다시 한번 SQLDB를 비밀번호 1, 2, 3, 4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만들게요. 만들어졌죠? 그리고 뭐죠? 권한 줬죠? 커넥트 리소스 DBA 권한을 SQLDB한테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SQLDB가 삭제됐다가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됐고, 그 안에 이제 아직 테이블을 안 만들었죠. 그럼 이제 테이블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저장해 놨죠. 근데 요 구문도요, 초기화할 때 필요하니까요. 요것도 저장시켜 놓을까요? 자, 창이 뜨면은 우리 C 밑에 SQL 폴더에죠. 여기다가 할까요? 여기다가 make user라고 저장시켜 놓을까요? 저장해서 이제 저장이 잘 됐죠. 그럼 다음에 이걸 써먹으면 되니까, 이거 뭐 그렇지 않고 뭐 쳐도 되고요. 편하게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SQLDB 로그인 해가지고 사용할 차례죠. 얘 닫고요. 이제 얘는 닫고. 자, 이제 새로운 열어볼까요? 우리 SQLDB 이거 뭐 시스템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접속 끊어도 돼요. 접속 해제. 그리고 SQLDB 여기서 새 쿼리를 열까요? 그래도 되고요. 우리 워크시트에서 기존에 SQLDB.SQL 저장해 놓은 거 있죠. 걔를 열게요. 그냥 편하게 열기에서 C 밑에 SQL 얘를 바로 열죠. 열고 얘를 실행할 때요, 여기서 연결할게요. 여기서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로컬 SQLDB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얘는 실행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씩 실행할 게 아니라 이게 F5키 누르면 되죠. 스크립트 실행. 예를 들면 전체가 다 실행이 되겠죠. 실행하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올이 없었으니까 다시 한번 쭉 만들어져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완전하게 초기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얘도 다시 닫고 이렇게 하면 초기화가 됐어요. 교재 246페이지, 247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앞으로 초기화합시다. 그럼 지금 이 방식대로 초기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컬 SQL DB에서 워크시트 하나 열까요? 열고 이제 아까 변수 연습을 해보죠. 교재 247페이지 스텝 1부터 할게요. 자, 저는 복사해서 붙여놓을게요. 247페이지면 처음에 set server output는요, 얘는 이제 화면의 출력이 이거 하기 위해서요. DBMS output 얘가 뭔가 출력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서버 아웃풋 ON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큰 의미 있는 건 아니고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거니까 얘를 한 번쯤 처음에 실행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볼까요? mybar 1, 2, 3 3개 변수 만들고 데이터 타입은 num3 5,2 실수로 만든 거죠. 정수, 실수, 그리고 얘는 문자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mybar begin, end 사이에서 이제 이 변수들을 사용을 하면 되죠. mybar 1에다는 5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하는 거죠. dbms 언더바 아웃풋 푼라인 하면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mybar 1 더하기 mybar 2를 여기서는 이제 초기 처음에요. 변수를 선언만 해도 되고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대입해도 돼요. 자, mybar 1, 2 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select 할 때요. height 키죠. 그리고 from user tb인데 이 키 결과를 이 변수에 넣는다는 얘기죠. mybar 1에다가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웨어 구문에서 이승기 키를 조회해서 mybar 1 변수에다 대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럼 mybar 3 얘 문자열이랑 근데 문자열과 문자열을 합치는 거거든요. 얘는 합치는 건데 그럼 2 차로 바꿔야 돼. 왜? 얘는 숫자니까 2 차로 해서 그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준 다음에 합쳐서 출력하는 겁니다. 실행해 보죠.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가서 실행하세요. 실행하면 출력이 잘 되죠. 그래서 처음에 5 나오고 5 플러스 3.14하고 이승기의 키 182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요번 장이에요. 마지막 부분 SQL 프로그래밍 쪽에서 이제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책의 후반부에 있는 저장 프로시저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써야 되니까 이 기본적인 사용법은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248페이지 데이터 형식과 형변환을 볼게요. 자, 데이터 형식 변환 함수 중에서요 캐스트라는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이 쓰이는 거니까. 자, 확인해 보죠. 자, 보면은 처음에 이 형식 먼저 볼까요? 여기 보시면 형식은 캐스트하고요. 그 변수 또는 그 쿼리문 결과죠. 쿼리문 결과에 되게 열이름이에요. 열이름을 이런 형식으로 변환하는 게 캐스트예요. 자, 형식 보면은 select average amount as 뭐 이게 as건 빼도 되죠. 얘를 하면은요 결과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죠. 우리 직접 해보면서 할까요? 처음에 얘를 쿼리문 날려볼게요. 날리면 이렇게 길게 나오죠. 길게 나오는데 이거 뭐 틀린 건 아닌데 너무 길어서 복잡해요. 그러면 얘를 캐스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방금 요거 있죠. 요거 결과, 요 결과를 as number 3, 넘버 세 자리로 바꿔라. 캐스트 함수에 의해서 이런 의미가 돼요. 실행해 볼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넘버 그냥 얘는 정수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점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냥 3이 출력이 되죠. 뭐 필요하면은 넘버 뭐 5.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캐스트는요 데이트 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달러 표시로 변경되어 있다. 2020년 달러, 12월 달러, 12일 이런 식으로 슬래시 얘를 다 데이트 형식으로 바꾸면은 얘네 다 동일하게 20년 12월 10일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똑같아요. 다 형식으로 구분자가 무엇이든지 데이트 형식으로 캐스팅 시키면은 데이트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또 이번에는요 결과를요 우리 가격 곱하기 수량은 뭐 결과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요. 가격 곱하기 수량의 결과로 그렇게 싶으면 자 캐스트 시키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프라이스 가격이죠. 가격을 문자열로 바꾸고 x 곱하기 표시죠. 그리고 역시 수량도 문자열로 바꾸고 x equal as 단가 곱하기 수량. 요거는 이제 위에 열리는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더 보이겠죠. 엔터 칠게요. 그리고 프라이스 곱하기 amount 실제 곱한 것을 구매액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볼게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지금 캐스트로 그러니까 숫자를 문자열로 다 바꿔서 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투차 함수는요. 투차 함수는 얘를 다양한 형식으로 바꿔줘요. 형식을 한번 보면은 쉽게 이해할 거예요. 실행해서 보죠. 자, 이렇게 달러 붙여가지고요. 999, 콤마 붙여서 달러로 표현할 수 있고 123.45를요. 얘는 뭐 실행해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앞에 0을 붙여요. 0을 빈자는 0 붙이고 얘는 자 W1 표시로 표시가 되네요. 그죠? 우리 하나 표시로. 그리고 얘는 현재 날짜죠. 현재 날짜를 연월일 시분치 형식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차는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16진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서 보시면 자, 얘가 이제 16진수로 표현하는 거죠. 16진수 A로 표현하고 얘는 16진수 FF. 그러니까 대신 자릿수만큼 X를 써주면 돼요. 이게 16진수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시면 얘가 이제 16진수를 X하면 10진수로 10진수 10이죠. 그리고 16진수면 10진수로 이렇게 거꾸로 투넘버죠. 투차는 반대죠. 투차와 투넘버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투넘버는 일반적으로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데 더 많이 쓰여요. 이게 더 많은 용도고요. 16진수 변하는 건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암시적인 형변환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한 거는요. 명시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걸 뭘로 바꿔라. 이런 걸 명시적인 형변환이라고 얘기하고 암시적인 것은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변환되는 거죠. 얘기 실행해 볼까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인데 뭘로 해서 숫자도 합쳐졌죠. 그래서 문자가 아니라 문자와 문자를 더하면은 정수로 내부적으로 변환돼서 연산이 됐다. 실제 그래서 문자를 읽고 싶으면은 컨캣 또는 그냥 문자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어서 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이렇게 문자를 읽으면 숫자가 문자열로 바뀌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를 실행하면요. 얘는 사실은 숫자잖아요. 근데 문자열로 하면은 정수가 알아서 숫자로 바뀌어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정수 500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뭘로 변환되라 하진 않았지만 자기네 내부적으로 알아서 변환되는 거, 이것을 암시적인 형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같이 해보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